분리하기 이미지 한번 볼까요? 그죠? 요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저기죠. 기존에 우리가 지금 봤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다릅니다. 브랜드 이런 놈들이 좀 껴있긴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주문에 대한 거고 회원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주문에 대한 테이블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걸 조금 더 따져서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주제가 갈려요. 가장 처음에 있는 파란색 네모칸은 주문에 대한 거고 초록색 두 번째 거는 회원 정보고 세 번째 주황색이 상품이에요. 그리고 각 데이터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 중복이 되게 많은 겁니다. 하나의 주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회원의 아이디랑 비번까지 전부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주문 한 번 할 때 필요한 거는 얘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유저4구나 이런 정보만 알면 되지. 이 유저4라고 하는 아이디의 그 주소, 지금은 주소가 바뀌었었는데 주소는 뭐 그렇다 치고 회원 이름이나 패스워드나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직원으로서 택배를 붙여야 될 때 그런 느낌이에요. 나 이것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유저4에 대한 정보만 나중에 체크하면 되는 거죠.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스커트 자라 뭐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떼어줄 겁니다. 데이터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개 테이블은 부족합니다. 네. 나눈 걸 보시면은 이 친구 주황색이 이제 상품이 되겠고요. 초록색이 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더 부분이 주문이에요. 근데 이제 나눠진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각각의 프로덕트랑 회원 쪽에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키에 해당하는 게 들어갔어요. 저 속에 있는 데이터들을 따로 테이블화한 건데요.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은 무조건 한 개의 칼럼이 필요했고요. 키가 꼭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생성된 겁니다. 상품 번호에는 번호를 붙여놨고 지금 이제 모양에서는 이 화면에서는 유저로 붙였는데 회원 아이디 자체도 키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키가 될 수 있나? 아이디가 중복이 안 되죠. 아이디는 빌 수가 없죠. 그러면 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디 말고 이 앞에다가 또 아이디 써가지고 그 번호를 따로 부여해 주셔도 괜찮아요. 설계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키에 그 조건을 좀 생각해 보셨을 때 두 개가 있었어요. 최소성이랑 유일성이었는데 널이 없냐? 없죠. 그러니까 되고 중복됐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키로서의 자격은 충분해요. 아이디도 들어갑니다. 키에. 그 다음에 오더 부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오더에서 회원의 아이디랑 화살표처럼 상품 번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3번 주문 정보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알고 싶으면은 이제 유저 3번이 누구지? 하고 여기로 가면 되는 거야. 여기로 가서 체크하고 상품 번호가 8번인데 8번이 어떤 상품인지 알려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더 쪽에는 다른 테이블들의 키를 갖고 왔죠. 이게 포인트예요. 키 길이를 모아놓는 거면은 이제 그 뒤에는 그 키를 따라서 들어가면은 그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를 갖고 왔으니까 중복도 없죠. 뭐 빈 것도 없죠. 이게 이제 찾아가는 거에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에다가 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유지보수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보안 쪽에서도 문제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혹여나 데이터가 잘못돼가지고 좀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손상에도 대비하기가 힘들어요. 백업 데이터를 만든다고 해도 별로 그 좋지가 않죠. 하나만 털리면 다 털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내가 만약에 그 주문이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문 개수만 좀 채워보자. 주문 개수를 알려고 쿼리를 작성을 해서 SQL을 실행을 시킬 때의 속도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부하 문제도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요 주문 개수 알기 위해서 얘를 다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로 나눠 놓으면은 요것만 돌리면 되죠. 얘만 돌리고 얘들은 안 돌려도 되는 부분에서의 그 비용이 되게 절약돼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몇백만 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는 몇백만도 적은 데이터 같아요. 1000만 데이터 그 단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각각의 의존도를 낮춘다. 이런 개념이에요. 쿼리는 그냥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이미지 분리 아래쪽에다가 테이블 분리한 SQL을 지금 올렸거든요. 조금 이따가 새로 고침해 보셔서 이 SQL을 가져다가 아까랑 똑같이 전체 복사하셔서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31개의 석세스 문이 뜨고 3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더 테이블 하나랑 유저랑 프로덕트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더, 유저, 프로덕트 이렇게 됩니다. 그림대로 나눈 거예요. 아까 유저 부분에 그 어드레스까지 그냥 싹 뺐죠. 그리고 오더에 들어있는 이 테이블이 그 키만 갖고 온 테이블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 오더 테이블만 보시면은 오더 테이블의 주키가 이 친구가 되죠. ID. 얘를 주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거 PK이고요. 나머지 애들이 분명 키이긴 한데 남의 키죠. 얘네들을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포리언 키에서 FK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을 뿐입니다. 키 공부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키가 종류가 몇 개 있죠.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이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가지고 와 볼게요. 문제. 지금 이거를 똑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는 계속 가져갈 건데 쿼리들이 바뀔 겁니다. 자, 손흥민의 주문 개수 전에 일단 상품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흥민이 주문한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인지를 뭐 체크해야 되고 그런 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손흥민에 대한 뭔가 로그인 정보만 있고, 프로덕트는요. 프로덕트 여기 있긴 해요. 근데 손흥민 이 산 거가 여기 있진 않아요. 손흥민 이 산 거는 그 오더 테이블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번 좀 해보시면 돼요. 손흥민이 몇 번이지? 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유저 쪽에서 손흥민은 1번이네요. 1번이 손흥민이네. 그러면 내가 1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오더 테이블에 가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손흥민이 산 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유저에다가 1번만 딱딱 찍으면 되죠. 그러면은 주문 이제 번호에 대해서 1번, 8번, 10번이 손흥민 주문에 대한 거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물건은 여기에 있는 거죠. 1번, 8번에서는 5번, 그 다음에 10번, 1번. 이렇게 샀네요. 그래서 1번, 5번, 1번을 샀어요. 그래서 산 상품이 뭔지는 이제 프로덕트로 가야 돼요. 프로덕트에 와서 자 1번은 운동화고 5번은 코트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나눠놨기 때문에 이게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생겼는데 얘를 계속 좀 연습해 보시면서 어떻게 나눴는지를 더 확실하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필요하시면 그룹바이 웨어 다 한번 써보시고요. 근데 이제 한 번의 쿼리로서는 아직은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요 5개의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서 주문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프로덕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벌써 효율이 생기네요. 그러면은 이제 1번이 손흥민인 거는 알았고, 내가 그럼 주문 테이블에 가서 찾아봐야 되는 게 이제 물건이 아니고 주문 번호 중에서 손흥민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내가 직접 세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많아지면 문제가 돼서 조건을 쳐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웨어 하시면 되죠. 웨어 아이디가 아니라 유저 넘버가 되겠죠. 유저 넘버가 손흥민 찾은 1번이죠. 그렇게 하시면은 아니 이만큼 해야 돼요. 좀 떼고 네, 이렇게. 그럼 이제 1번에 대한 주문권만 싹 골라내고 골라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더 생기죠. 우리가 카운트를 알거든요. 카운트 하시면은 3개 딱 나오죠. 만약에 이제 그룹 바이를 했어요. 웨어로 찾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룹 바이 쓰게 되면 그룹 바이 해빙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룹 바이도 뭘로 하면 될까요? 이게 오더 쪽에서 지금 내가 찾고자 하고 겹쳐야 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유저 넘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내가 뭐를 하지도 나중에 좀 고민해 보셔야 될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그룹 바이가 이제 겹쳐나는 게 됐고, 거기서 1번을 따로 꺼내야 되는 건데, 카운트 올 하게 되면은 각각의 겹침이 나왔고, 그 중에서 아이디 1번만 해빙으로 찾아주시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결과가 완전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얘랑 카운트를 없앴구나.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은 똑같아. 친구나 완전히 같죠. 네,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하면은 그 겹치는 거를 이 친구가 해서 그 줄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겹쳐진 것에서부터 카운트는 얘는 그냥 얻는 느낌인데 여기다 여기 플러스한 웨어만 한 부분에서는 얘가 겹치는 것도 다 하고 겹쳐서 이제 카운트까지 해버리죠. 네.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쿼리만 보고 굳이 실행을 하지 않고도 얘가 어떻게 나오겠구나가 예상이 되시면 돼요. 네, 슬슬 그런 단계까지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자고요. 스커트를 산 사람도 찾아봅시다. 스커트를 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더 가지고 와서 찍어보세요. 이거 찍고 백날 보고 있어도 스커트 산 사람 못 찾죠. 그 스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덕트에 먼저 가봐야겠네요. 프로덕트에 가서 스커트를 찾아보니 스커트는 4번이네요. 그거 가지고 오더에 가면은 프로덕트 넘버에서 4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사람은 유저 아이디로 찾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인 거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눈으로 찾지 말고 where로 찾아볼게요. where 찾으시죠. 그럼 이제 여기 유저 넘버가 나오고요. 그 유저 넘버 가지고 사람을 알려고 하니까 일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 중에서 여기서는 아이디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그 오더에서는 프로덕트 넘버의 유저 넘버로 찾고요. 유저 넘버에서의 그 4번을 여기 T 유저 테이블 와서는 아이디로 찾는 게 맞아요. 이런 관계에 대한 지금 이해가 되시면은 잘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유저 아이디를 안 쓰냐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찾은 이 부분에서 이 4가 그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구나를 이제 우리가 좀 몇 번 해봐야 돼요. 많이 주문한 사람, 많이 주문했으니까 그쵸? 여기 필요하겠죠? 우선은 오더에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묶으면 되겠네요. 많이 주문한 사람이니까. 그럼 유저 넘버로 묶으면 되죠. 이거 묶고 카운트 찍어보시면은 저게 개수란 말이에요. 주문 개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주문 개수에 아이디와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요게 문제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은 그 유저 넘버의 데이터 따라서 가야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오더바이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거를 빼고 오더바이 주문 개수 거꾸로 해서 해보면 유저 넘버가 1번이래요.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가야 됩니다. t 유저 where id죠. id는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손흥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 안 하고 할 수가 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그룹 바이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웨어로 먼저 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웨어가 많이 주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수 같은 거를 세면 전체가 다 나오거든요. 그 웨어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겠네요. 이거는 그룹 바이 하시고 오더 바이로 찾으신 다음에 찾아갑니다. 5번 소지섭이 사용한 금액이 저번에 이제 웨어로 찾았는데 지금 이제 소지섭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저부터 가야겠네요. 유저에서 소지섭 찾고 소지섭은 5번입니다. 5번이 소지섭. 5번 가지고 금액을 지금 봐야 되는데 금액은 프로덕트에 있어요. 근데 소지섭이 뭘 샀는지는 오더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얘는 다 찾아야 되네요. 그러면은 5번인 거를 따로 골라내주고 그 주문한 프로덕트 넘버를 찾으면 되네. 프로덕트 넘버가 5번이랑 8번이야. 그래서 갑니다. T 프로덕트 웨어 하고서 제가 지금 5번이랑 8번 찾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웨어는 우리 인 배웠어요? 제가 인 가르쳐 드렸네. 이러면 두 개 찾아요. 그러니까 는으로 하면은 한 개만 되잖아요. 인 하면은 여기다가 괄호 치고 여러 개 넣으시면 되는데 그걸 다 찾습니다. 근데 인 몰랐어도요. 그 는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죠. 는 5 또는 5어 있잖아요. 여기는 8 그렇게 찾으셔도 두 개 다 나와요. 인 편하죠. 목적지가 있으면은 진짜 거기에 가는 길이 다양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더 우리가 중요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하려면 아무래도 각각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 웨어가 뭐 하는 건지, 우어가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룹 바이 하고 웨어에 대한 이해 하나하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어가 이런 식으로는 아마 안 쓰여요. 이렇게 이상하죠. 나는 5번이랑 8번을 찾았잖아요. 근데 다 나왔거든요. 뭐 5번부터 8번 그런 것도 아니고 1부터 8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적어도 내가 아까 찾았던 아이디가 5랑 8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웨어의 그런 게 있어요.
웨어에 숫자를 넣으면은 참으로 봐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만큼 했을 때 8개죠? 이게 전체잖아요. 그 중에서 그 웨어 부분에 제가 1 넣어볼게요. 다 나오죠? 근데 웨어 0 하면 아마 안 나올걸요? 아까 1, 0이 뭐였냐면 우리가 맞다 틀리다 했어요. 그럼 이제 웨어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는 다 맞아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그냥 다 허락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0 쓰게 되면은 다 틀리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을 맞다고 하고 0 틀리다는 건데 다른 숫자가 쓰였을 때도 그냥 참으로 봐요. 1로 그냥 인식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요거는 플랫폼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1, 0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때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썼던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이거 위에 거랑 같네요. 5어잖아요.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서 한 개라도 틀으면 얘가 true, false에 상관없이 얘가 true이기 때문에 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이랑 같은 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 나오는 거죠. 8이 참이니까. 얘가 계속 그렇게 나와서 요거 실행하시면은 전부 다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AND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ND. 뭐만 나와야 되겠죠? AND는 둘 다 참여해야지 그때 나오잖아요. 여기 5어가 나와요. 이 개념을 이렇게 쓰면 반대로 쓰게 되면은 다른 거에 좀 유저 쪽에서 있잖아요. 1 찾으면은 지금 우선은 6명이 있네요.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는 셈이고 이 정보들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where 유저 아이디가 유저 1이고 and 유저 패스워드가 패스 2야. 이렇게 좀 잘못 쳤어요. 로그인을 내가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쳤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1을 비밀번호에서 잘 쳤어요. 그러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저 회원 정보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 틀렸죠? 패스 3하면 지금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로그인이 안 돼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1을 쓰고요. 5어를 써요. 앞에다가. 그러면은 1, 5어 한 다음에 진행되죠. 1, 5어 하고 유저 아이디 뒤쪽에다가 써야 되나? 이렇게 내려가나? 근데 그래도 요 개념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뒤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서. 자, 1, 5 하면 이게 참이 돼버려요. 하여튼 뭘 넣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디서 들어가는 개념이냐면요. 로그인 할 때 개념이거든요. 여기다가 보통 관리자 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드민 같은 거 많이 써요. 어드민 써놓고 비밀번호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5. 보이세요?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썼던 웨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뚫려요. 로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죠? 우리가 DB를 아니까 저런 해킹이 되는 거예요. 머리 잔머리 좋은 사람들이. 로그인이 뚫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SQL 인젝션이라고 해요. SQL 인젝션 내가 넣을 때 저런 이제 웨어절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가지고 뚫어버리는 겁니다.
약간 이제 다른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그 오어랑 엔드 또 인 이런 거 쓸 때 어떤 뭘 하고 있는 건지가 명확하셨으면 해서 이게 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틀렸는지, 왜 그런 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을 계속 이렇게 해소해 가시면은 잘 새로운 뭔가 상황에서 맞닥뜨린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